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즌2 5일 연속 전세계 93개국 올킬 소식과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최신 독일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항공여객기 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에 관련 잡소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내란 수계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가장 먼저 한류가 망했을 것이고 아직도 이 독재의 야욕이 끝나지 않았고 내란이 진행 중인데 일부 한류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이 내란 사태를 정치 이야기로 치부하고 또 한류를 다루는 국뽕 유튜버들이 입 닫고 있다는 자체가 그들이 진짜 우리나라 국민인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국민들은 저 독재를 꿈꾼 내란 수괴와 그 추종자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정치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일부 사람들과 국뽕 유튜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였다면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는데 나와는 상관없다고 방관했던 방관자였을 것이고 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국뽕 유튜버들은 아마도 친일파가 되어 일본의 스피커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튜브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 사회가 썩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순국소녀들이 있었다면 독재의 빌부터 호의호식했던 부류들도 있었으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는지 누가 방관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에 무임승차를 했는지 똑똑히 기록하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무식한 사람이고 거기에 더 위험한 사람이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이고 거기에 더 위험한 사람은 무식한데 용감하고 거기에 신념까지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란 수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내란 수기는 무식한데 용감하고 거기에 991배 신념과 알코올 의존증에 무속에 빠진 골빈 여자의 가스라이팅까지 당하고 있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최악의 조건을 가진 인간입니다. 제가 과거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하지만 그 책의 내용을 맹신하지 말아라. 책도 한 사람의 생각을 나열한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991배들과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추종자를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무식한데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다각적으로 교차 검증하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할 때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991배들은 처음부터 결론을 내며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신도처럼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좌파,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이 정의로운 투사, 돈키호테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6.25 전쟁을 거치며 공산당 세력에 희생당했고 거의 40년 동안 독재 정권에 방공 프레임에 세뇌당한 지금의 7, 80대들이 그렇다는 것은 최소한 이해는 하지만 20대가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지능이 의심됩니다. 결국 뉴라이트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주사바로 활동한 진짜 빨갱이들이었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히 지능이 낮은 20대 남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예이지만 IQ 90짜리 뉴라이트들이 IQ 80짜리 20대 남자들을 가스라이팅 시켜 또 무식한 일배들을 계속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자라나는데 우리의 방관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무식한 애들이 커갈 때 우리는 귀찮다는 이유로 그들이 지능이 낮은 20대 남자애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명한 20대 남자들이 더 많지만 유독 무식한 것들이 목소리가 크다고 그 우리 사회 쓰레기들이 내란 수계를 옹호하며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유튜브에서 사이버 레카로 변형됐고 일베 유튜버로 자랐으며 이제는 중국, 태국, 베트남 혐오 유튜버로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몸과 같습니다.
내란수계가 가장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이에 숨어있던 쓰레기들을 수면 위로 보이게 만들어 이제 청소하기에 아주 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쓰레기들을 청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엄청난 대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에서 약 5억 시간 가까이 시청되며 공개 첫 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습니다. 12월 넷째 주 오징어 게임 2의 시청 시간은 4억 8,760만 시간으로 넷플릭스에서 집계됐습니다. 전체 러닝타임으로 나눈 시청수는 6,800만이었습니다.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기간 영어권 TV 부문, 영어 비영어권 영화 부문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시청 시간입니다. 공개 첫 주 기준으로 2021년 9월 넷째 주 전작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세운 4억 4,873만 시간의 기록을 깨고 최대 시청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10월 첫째 주 오징어 게임 1의 5억 7,176만 시간에 이어 역대 2위에 꼽혔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인도, 호주 등 93개국 전세계 모든 서비스 국가에서 5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2는 지난달 26일 첫 선을 보여 아직 공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누적 기준으로도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권 TV쇼 부문 7위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 1이 누적 22억 520만 시청시간, 2억 6,52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 파트 4가 2위, 리팽 파트 1, 종이의 집 파트 5, 종이의 집 파트 3, 리팽 파트 2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6억 7,930만 시청시간으로 10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2021년 공개된 오징어 게임 1이 후속작의 흥행에 힘입어 12월 넷째 주 주간 3위까지 역주행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1의 시청시간은 6억 7,100만 시간, 810만 시청수였습니다. 또 게임 오징어 게임 언리시드가 57개국 앱스토어 액션 게임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열광하는 최신 독일 시청자 반응입니다. 끝까지 좋았어요. 시즌이 끝나고 마무리가 더 있었으면 좋았거든요. 하지만 에피소드 내내 즐길 거리가 많았어요. 유럽에서의 요즘 1년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독립형으로 완벽해 보이는 작품의 속편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시즌2는 제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즌1만큼 좋지 않고 많은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클리프 행어로는 이례적인 선택으로 절망이 아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시리즈 전체를 좋아했고 캐릭터 개발과 줄거리가 좋았습니다. 볼만한 가치가 있고 시즌3에서 시리즈를 강타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말 대단해요.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두 번째 시즌을 정말 즐겼습니다. 정의 복수 스토리라인이 조금 더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했듯이 파생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클리프행어로 끝납니다. 여전히 재미있고 거친 여정이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긴 하지만요. 정말 훌륭합니다. 시리즈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았고 새로 추가된 게임도 놀라웠습니다. 이 두 번째 시즌은 정말 핫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모든 캐릭터가 좋았고 배우들이 정말 잘 해냈어요. 최고 액션도 좋고 연기씬도 좋고 게임도 좋다. 시즌3 필요하다. 시즌1의 새로움이 분명히 부족하지만 시즌2는 더 나은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고 기존 전제를 기반으로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새로운 플레이어와 설정을 통해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저를 긴장하게 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항상 궁금했고 시즌3를 간절히 기대하게 했습니다. 저는 게임 이론, 행동 경제학, 그리고 나심 니콜라 탈레브, 마이클 샌델, 알메르 카미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런 철학이 TV 시리즈에 섞여 있는 걸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 시즌은 첫 번째 시즌보다 더 좋았습니다.
시즌2의 연기, 음악, 제작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시즌2는 시즌1과 같은 비트를 많이 따릅니다. 이번 시즌은 팬층이 확실히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컨셉과 추가 플롯을 보고 싶었지만 볼만한 가치가 100%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토리라인이 흥미롭습니다. 액션과 새로운 게임 플레이는 매우 매력적이고 모든 게임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캐릭터는 독특하고 프론트맨을 사냥하는 미션은 흥미진진합니다. 몇몇 초기 댓글을 보고 이게 돈벌이에 불과할까 걱정했지만 아내와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 기회를 주기로 했고 결국 6화까지 몰아봤습니다. 일 때문에 멈췄을 뿐입니다. 오늘 밤에 다 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즌 1만큼이나 좋습니다. 이제 전세계 할리우드 드라마는 지고 K-드라마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다. 시리즈의 신선함을 유지하면서도 캐릭터의 지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확히 똑같아요. 기대치가 매우 낮게 나왔지만 시즌1과 딱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소한 예상할 수 있는 만큼은 비슷해요. 갑자기 튀어나온 대박 히트작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도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사소한 인물을 포함한 많은 인물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덕분에 이 쇼는 저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7회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았는데 괜찮다는 뜻이에요. 짧은 편이어서 5점 만점에 4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즌2를 좋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즌1처럼 게임보다는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실망스럽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초점을 맞춘 방식이 좋았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독일도 역시 초반 반응과 많이 달라지면서 긍정적인 댓글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외신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1이 1조의 수익을 올렸다면 시즌2는 1조 5천억 원의 수익을 낼 거라는 예측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OTT에서 방영되어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산 글로벌 OTT가 탄생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수기가 계속해서 내란 추종자들에게 싸우라고 선동을 합니다. 이 내란 수기와 그 잔당들이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섭니다. 모두 힘내서 싸웁시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